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총파업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경제 심장부를 뒤덮고 있습니다. 80년 넘게 이어온 문호조 경영이라는 철옹성이 마침내 무너지고 사상 최초로 과반 노조가 법적 대표 지위를 확보하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그러나 너무나도 강력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 중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유는 그 파괴적인 규모에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경우 노조의 요구안을 적용하면 성과급으로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임직원 12만 5천 명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으로 이어지며 특히 실적을 견인하는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요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몫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전 세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총액이 약 11조 원 수준인데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의 잠재적 규모는 이를 몇 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그야말로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입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투자자인 주주들의 몫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주주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언인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인데 왜 노조는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폭주하는 열차 앞에 선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거대한 요구 앞에 선 이재용 회장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삼성의 시간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 이병철, 이건희 회장 시절에 문호조 경영은 단순한 방침이 아니라 삼성을 지탱하는 신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6일 이재용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직접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삼성에서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와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조의 요구가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재용 회장의 실용주의는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되 기업의 미래 투자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비합리적 요구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요구는 미래 기술 투자와 주주 배당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그의 경영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총수 개인의 절박한 사정까지 겹칩니다.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감당해야 하는 그에게 핵심 재원은 결국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전체의 배당 재원을 뒤흔드는 요구는 총수 개인에게도 재앙적인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위기의 순간, 반도체 부문의 수장으로 긴급 투입된 해결사, 전영현 부회장의 등판 역시 이러한 기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노조와 감정적인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칙과 시스템에 기반한 전문 경영인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면 결국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삼성전자 내부가 아니라 지금 외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 초월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삼성전자 내부의 노사 갈등에서 외부, 즉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돌리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재고 수준은 불과 1주에서 2주치에 불과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저점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이 잘 팔리는 수준을 넘어 창고에 쌓아둘 물건 자체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전 세계를 강타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 열풍이 HBM과 같은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미 2026년에 생산될 물량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선주문이 100% 완료된 전례 없는 완전 판매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공급을 멈추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말해줍니다.
이들 경쟁사가 지금 당장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해도 실제 가동되어 의미 있는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입니다. 앞으로 최소 2, 3년간은 삼성전자가 공급을 조절할 경우 그 공백을 메워줄 대체제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적 공급 부족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곧 출시할 차세대 AI 칩 베라루비는 칩 하나에 최대 288GB의 HBM을 요구하는데 이는 고사양 노트북 16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을 단 하나의 칩에 집약시킨 것과 같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를 집어삼키는 이 거대한 흐름은 공급 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상수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쟁자는 따라올 수 없으며 고객들은 줄을 서서 물건을 기다리는 완벽한 매도자 우위 시장.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가 파업 때문에 생산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 파업의 역설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업의 진짜 얼굴,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파업 가능성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는 그 순간부터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거대 고객사들은 즉각적으로 패닉 바잉, 즉 공황 구매에 돌입하게 됩니다. 단 1, 2주치의 재고만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는 그 어떤 협상보다 강력한 구매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다급한 매수세는 곧바로 메모리 반도체 현물 시장의 가격에 불을 붙이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 속에서 수요가 폭발하며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생산량, 즉 퀀티티의 감소에만 집중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체 이익, 즉 profit입니다. 가령 파업으로 인해 전체 생산량이 5% 줄어드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공급 차질 우려가 시장 가격, 즉 프라이스를 20% 이상 폭등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줄어든 생산량으로 인한 손실보다 폭등한 가격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커지면서 전체 매출과 이익은 오히려 이전보다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이미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간 디램 250%, 낸드 187%라는 경이적인 상승률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노조의 파업, 위협이라는 카드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을 올릴 합법적인 명분을 시장 스스로가 만들어주고 삼성전자는 그 과실을 통해 이익 마진을 극대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신 성적표를 통해 숫자로 증명되고 있을까요? 그 가설이 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펼쳐본 삼성전자의 1분기 성적표는 시장의 모든 예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냈습니다.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이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5%가 폭증한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마저 가뿐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극적인 반등을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자 파업이라는 노이즈가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 앞에서는 얼마나 미미한 변수인지를 숫자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표된 1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까지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업 위협으로 촉발된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를 시장이 이미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파업이 생산량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우려보다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을 폭등시키고 이것이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파업의 역설 시나리오에 큰 손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원에는 단순한 메모리를 넘어선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양산을 앞둔 차세대 HBM4의 경쟁사처럼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가장 앞선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직접 결합하는 초유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을 팔아서 한 번, 그리고 그 HBM의 성능을 좌우하는 첨단 로직 칩을 자사의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하며 또 한 번, 말 그대로 양쪽에서 동시에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이중 수익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양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모두 갖춘 삼성전자만이 구축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이며 경쟁사들이 결코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는 궁극의 경쟁력입니다. 펀더멘털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향하고 있고 파업은 오히려 수익성을 높여주는 역설적인 상황. 그렇다면 이 명백한 호재 앞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왜 주식을 내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던진 물량은 지금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정보의 비대칭과 심리적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파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은 파업은 곧 생산 중단이며 이는 회사의 손실이라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공식에 따라 즉각적인 매도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외국인과 기관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머니는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업이라는 악재가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려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파업의 역설이라는 한 단계 더 깊은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공포의 주식을 던질 때 그들은 이것이 바로 저가의 우량 자산을 매입할 절호의 기회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셈입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에서 발생했던 파업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파업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타가 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경우 공정 자동화율이 90%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일부 인력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 설 가능성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파업의 동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합니다. 현재 노조의 핵심 요구는 반도체 부문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다른 사업부 소속 조합원들과의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불씨가 됩니다. 이러한 내부 분열 가능성 역시 파업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관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계산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부 사정과 외부의 냉정한 시선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태의 최종 시나리오는 파국이 아닌 양측이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극적인 타결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노조는 사상 첫 파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사측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성과급 개선안을 받아들며 투쟁의 성과라는 명분을 챙길 것입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5%라는 미래 투자 재원을 심각하게 잠식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실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파업이라는 위협 카드를 흔드는 동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시장의 우려를 먹고 무섭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입니다. 노사 타결이라는 뉴스는 그 자체로 시장에 이제 모든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강력한 안도감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 이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며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노사협상 타결과 관련된 속보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본격적인 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꾸준히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지 여부는 스마트 머니가 이 시나리오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 추이를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된다면 파업 이슈와 무관하게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파업에 대한 공포는 역설적으로 가장 값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이라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거치고 나면 인공지능 시대가 열어젖힌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펀더멘털의 가치가 주기에 온전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